밤새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는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중부지방에선 주 후반까지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입니다. 네, 폭우의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죠. 일단 지금 어제부터 워낙 많은 지역에서 큰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강수 상황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어제 아침부터 해서 이제 많은 비가 좀 내리기 시작을 했고 네. 특히 이제 어제 오전까지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많은 비가 좀 내렸다가 이 비구름대가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어제 오후부터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중북부 지방, 특히 이제 수도권을 지방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집중이 됐죠. 그래서 밤 사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기록적인 폭우였죠.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다가 현재는 다시 한번 또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좀 내려오면서 이 강한 비구름대도 조금씩 남쪽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청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도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 비가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지도처럼 현재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 그리고 충청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대부분 다 내려져 있습니다만 강한 비가 특히 이제 내리는 지역들은 현재 수도권 남부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지방들 그리고 충청 북부지방, 특히 이제 충청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당 50mm 안팎 정도 강한 비가 좀 쏟아지고 있고요. 어제부터 해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역시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틀 동안에 425mm에 달하는 기상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경기도 여주가 415mm, 경기도 양평이 402mm, 경기도 광주가 396mm 정도 기록이 됐습니다. 강원도 횡성이 264mm, 강원도 홍천이 207mm, 그리고 충북의 제천이 124, 충남의 서산이 118mm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의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비가 강하게 내리는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같은 동네라고 해도 어떤 지역은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지역은 아예 비가 내리지 않는 모습이 보여져서 이번 폭우의 특징을 저희가 어떻게 좀 정의하면 될까요? 역시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는 지역들이 이제 좀 분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비구름의 폭이 굉장히 좀 좁았고 그리고 동서로 길게 뻗어 있었다.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도 경기 북부에서는 현재 비가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 남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북부와 남부의 어떤 강수 차이가 좀 크게 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서울 내에서도 역시 이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강북과 강남에서의 강수량의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그런 시기도 좀 있기도 했었고, 중부지방을 좀 크게 본다면 역시 지금 어제부터 해서 오늘 오전까지는 수도권 지방 또 이제 강원 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다면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충청 지방까지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충청도에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부 지방 내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는 반면 이 충청 지역에서는 또 밤낮에 좀 뜨거운 이 찜통더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우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이제 동서로 굉장히 길고 폭이 좁은 이런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이 중부지방은 역시 이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 남부지방은 지금 폭염과 열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대구를 비롯해서 전남과 경남지방 그리고 제주도는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을 정도로 북쪽과 남쪽의 날씨가 또 크게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지역별로 지금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동작구에서는 1시간 만에 14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세기로 비가 내린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서울 동작구에서 저녁 9시부터 해서 1시간 동안에 141mm가 네. 내렸습니다. 우리가 1942년에 한 116mm 정도 시간으로 봤을 때 시간당 116mm가 기록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80년 만에 굉장히 강한 비가 서울에서 쏟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서울 동작구의 어떤 시간당 140mm의 기록은 공식적인 기상청의 기록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강하고
우리가 역대급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물벼락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강한 비가 시간당 강한 비가 내리다 보니까 서울의 이틀 동안의 강수량이 이제 400mm를 넘기면서 기상관측 이래 이제 최다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당 30mm 정도라고 보면 외출을 하실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 굉장히 강한 비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나간 옷이 특히 이제 바지가 젖을 정도가 시간당 30m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시간당 50에서 60mm 정도라면 우리가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 그러니까 와이퍼를 켜더라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운전을 해야 될 정도가 시간당 50에서 60m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당 100mm는 과거에는 사실 기록이 잘 되지 않았던 정도였고요. 우리가 이제 최근 뭐 2000년대 들어와서 시간당 100mm가 몇 차례 정도 이제 기록이 되긴 했었는데 지금 시간당 140mm, 100에서 140mm 정도면 하늘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심에서 만들어진 어떤 배수의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이 배수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보통 시간당 60에서 한 70m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당 서울에서 140mm가 내렸으니까 어제 밤 사이에 굉장히 침수 피해가 잇따랐죠. 그만큼 굉장히 기록적인 시간당 140mm는 우리가 이제 관측사상 보지 못했던 그런 물벼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저게 도로인지 하천인지 이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하천에서 강한 흐름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도로도 지금 저런 하천 모습과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비 내린 것을 두고 2차 장마, 뭐 두 번째 장마, 가을 장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을 장마라고 봐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사실 장마가 얼마 전에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때가 네. 이제 불과 한 2주 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우리나라의 특징을 본다면 초여름에 보통 이제 불볕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뜨거운 더위가 시작이 되고 이후에 7월 중순 정도에서 8월 한 중순 정도까지 약 한 30일 이 한 달 기간 동안은 보통 장마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굉장히 많은 비가 좀 집중이 되다가 장마가 끝나고 나면 7월 말에서 8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굉장히 뜨겁고 습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는 그런 굉장히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제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 장마가 끝나고 나서 한여름 폭염이 끝난 뒤는 시기적으로 봤을 땐 가을이죠.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호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초여름에 나타났던 장마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8월 말에서 9월 초에 만들어진 이 장마 전선처럼 내리는 강한 비를 2차 장마 또는 가을 장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 그러니까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에 내리는 비를 2차 장마, 가을 장마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한여름 폭염이 지난주까지 있었다가 갑자기 지금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2차 장마나 가을 장마가 좀 일찍 찾아온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기상청에서는 지금의 폭우는 이 한반도 북동쪽에서 굉장히 좀 날씨 흐름을 막는 거대한 장벽이 좀 가로막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이 폭염을 불러일으키는 고온다습한 공기덩이가 여전히 있는데 북쪽에서 동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흐르지 못하니까 남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흐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있고 북쪽에서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이례적으로 내려오니까 폭우 구름들이 좀 강하게 발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기상청에서는 2차 장마나 가을 장마로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흔히 나타나는 그런 집중호우의 시기 중에서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비구름대가 발달했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역대급인 장마가 지난 장마급 폭우가 지난 5호, 6호 태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된 것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동쪽에서 날씨 흐름을 막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죠. 바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5호 태풍과 6호 태풍이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네. 이제 한반도를 지나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호츠크해 쪽으로 이제 러시아 쪽이죠. 그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됐는데 태풍이라는 것 자체는 한반도 남쪽의 이 열대 지방의 뜨거운 공기를 몰고 이제 중위도 지방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대 지방의 뜨거운 수증기를 가지고 올라온 5호 태풍, 6호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서 이제 오호츠크해 쪽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워낙에 뜨거운 수증기를 연달아 이제 태풍들이 그쪽 지방으로 이제 몰고 오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공기가 뜨겁게 부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공까지 지상부터 상공까지 굉장히 높게 부풀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날씨 흐름이 막는 거대한 벽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됐고요. 그러다 보면 한반도 북쪽에서 상공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 오호츠크해 쪽에서 거대한 벽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장벽에 가로막혀서 건조한 공기 또 차가운 공기가 바로 아래쪽인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5호 태풍, 6호 태풍이 어떤 날씨의 흐름을 막았고 그리고 한반도의 남쪽에 고온다습한 공기 그리고 북쪽에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지 못했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한반도에서 두 공기가 강하게 충돌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역시 이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반도 쪽에 굉장히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던 고온다습한 공기들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보면 연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연료가 충분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여름철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데 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이례적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연료를 스파크가 불을 더 크게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고온다습한 공기만 있어도 강한 비가 내립니다만 북쪽에서 이례적으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폭우 구름을 더 강하게 발달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 이제 북동쪽에 있는 장벽에 가로막혀서 한반도인데 좀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집중될지 전망을 한다면 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목요일까지 수도권이라든지 특히 이제 경기 남부지방이라든지 강원지방을 중심으로 35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수도권에서 특히 이제 서울이 400m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모레까지 350mm가 더 내리니까 사실은 이 일부 중부 지방에서는 뭐 600에서 700mm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비가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장마 한 달철 기간 동안에 보통은 350mm 정도 비가 내립니다. 한 달 동안에. 근데 지금 이틀 동안에 또는 이제 이번 주라고 본다면 불과 한 뭐 닷새 만에 이제 한 600, 700mm가 기록이 되면 장마철에 거의 2배에 달하는 비가 불과 이제 닷새 만에 내리는 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중부 많은 곳에서도 역시 이제 모레까지 200mm, 특히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목요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내일 낮까지는 다시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낮부터 해서 모레 낮까지는 이 정체 전선이 내려가면서 주로 충청 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수도권과 중부 지역은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또 중부와 남부가 좀 다른 날씨인 게 남부 지방은 폭염인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이제 한여름 폭염이 거의 절정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 남쪽에 머물고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덩이가 한반도를 계속해서 덮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중부지방은 비가 워낙에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졌습니다만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어젯밤 사이에도 역시 이제 포항에서는 이 밤 기온이 26도, 27도를 기록하면서 열대가 굉장히 심했고요. 광주와 대구, 제주를 비롯한 전남과 경남, 제주를 포함해서 이 남부지방에는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일단은 목요일까지는 당분간 밤낮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목요일에 충청도에서 많은 비가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후에 북쪽에서 다시 한번 강한 비가 내려오면서 주말 동안에는 이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됐던 남부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체 전선이 남부지방까지 주 후반에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잠시 소강에 들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북한 지방에서 정체 전선이 또 만들어져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다시 또 한번 다음 주 내내 중부지방에서 또 한번 물벼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비 소식이 들어있는 건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기상 지도로 함께 막 전해드렸던 내용을 보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비 표시로 이제 파란색을 띠는 반면에 남부지방은 계속해서 빨간색으로 폭염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양분돼서 나타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난다고 봐야 될까요? 예, 우리가 보통 장마철에 이런 현상이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장마 전선에 의한 비라고 하면, 특히 이제 장맛비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고루 내리는 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대 들어서는 특정 지역, 특히 이제 중부지방에서 많은 장맛비가 내리면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이제 반쪽 장마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네.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 반쪽 장마의 형태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남쪽에서의 고온다습한 공기덩이가 한반도 전역을 완전히 덮고는 있는데, 이 북쪽에서 최근 들어서 자주 이제 차고 건조한 공기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차고 건조한 공기들이 주로 이제 북한 지방이라든지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자주 걸쳐서 내려오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를 주변으로 해서 날씨 흐름을 막는 어떤 정체되는 이런 날씨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주로 중부지방에 많이 내려오고, 이렇다 보면 중부지방은 두 공기의 충돌로 인해서 강한 비가 내리는 반면에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지 않고 폭염이나 열대가 계속된다. 그래서 뭐 크게 본다면, 전지구적으로 본다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어떤 정체된 그런 날씨들이 자주 나타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반쪽 장마 또는 반쪽 호우의 형태를 자주 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좀 춥거나 시원한 날씨가 이어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비는 오는데 또 후텁지근하고 이렇게 조금 양반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예, 어제와 오늘 이제 수도권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고 기온도 다소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선풍기나 이제 에어컨을 좀 틀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한반도 우리나라가 아직은 한여름 폭염의 시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중부지방까지 완전히 뒤덮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떨어지지만 습도가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찜통더위를 겪게 되고, 비가 많이 내리면 기온은 떨어지는데 워낙에도 많은 공기 중에 습기가 있는데 비가 내리면 이 습기를 더 공기 중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더 꿉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아무래도 구름으로 인해서 햇볕도 차단되고 그래서 다소 좀 선선한 날씨가 나타납니다만, 밤중에는 굉장히 이 공기 중의 습기가 물방울로 변해서 우리가 이제 열기를 잡아두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밤 사이에, 특히 이제 장마철이라든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낮보다는 밤 사이에 좀 찜통더위가 심한 특징을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태풍 소식도 있습니다. 제7호 태풍 무란이 오늘쯤에 발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태풍 소식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태풍으로 발달하지는 않았고요. 이 태풍의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의 동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현재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이나 또는 내일 중에는 이것이 이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7호 태풍 무란으로 발달해서 계속해서 북동쪽으로, 북서쪽으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해상에 머물고 있던 열대저압부나 태풍이 중국 남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이 태풍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체전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됐던 것은, 이 태풍이 좀 강하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면 태풍이 올라오면서 한반도 남쪽에 머물고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덩이를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 올리면, 그렇게 되면 이 고온다습한 공기덩이 바로 위에 있던 정체전선이 충청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계속 머물 가능성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이 태풍이 워낙에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중국 남부를 통해서 베트남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이 태풍이 한반도에 어떤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태풍이 중국 남부 내륙 쪽으로 강하게 들어와서 이 열대지방에 뜨거운 수증기를 남기고 소멸을 한다면, 이 태풍이 남긴 뜨거운 수증기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로 유입이 돼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태풍이 남긴 뜨거운 수증기도 같이 들어오면서 훨씬 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네, 참 말씀 들어보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 비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